이번 4장 3절에서는 비트 연산자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3장에서 연산자들을 쭉 기본적인 연산자들을 살펴봤었어요.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한번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누구? 넌 이거 뭐라고 했죠? 대입 연산자라고 했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게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그런 연산자. 다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목, 나누기의 나머지 이런 연산자들이 있었어. 그 다음 대입 연산자와 이 사칙 연산이 결합된 형태,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게 대입 연산자의 앞으로 가서 더하기 넌, 빼기 넌, 곱하기 넌, 목 넌, 나머지 넌 이런 연산자다. 그리고 양수, 엄수를 나타내는 연산자들, 변수 앞에 붙어서 숫자나 변수 앞에 붙어서 양수, 엄수를 표현하게끔 하는 연산자. 그 다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돼서 새로운 연산자를 만들어냈는데 뭐 한다? 증가 연산자, 값을 증가시켜 1 증가시켜주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감소시켜주는 연산자였어요. 내용은 간단한데 이게 누구? 변수들의 앞에 붙었을 경우와 변수의 뒤에 붙었을 경우가 약간 동작성이 좀 달랐었죠. 얘는 선증가, 전치증가라고 부르고 얘는 후증가, 후치증가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 기억 안 나면 꼭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해요. 다음 관계연산자라고 해서 앞에 걸 기준으로 보통 말을 하면 작다, 크다, 다음 같다, 느낌표는 다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보면 다 대입연산자가 뒤쪽에 붙는 걸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호를 표시하게끔 같다, 다르다. 이거 여러분들 잘 잊어먹는데 이거 꼭 기억해 놓아요. 그 다음 논리연산자에서 그리고 앰퍼센트 두 개를 붙여서 쓰면 그리고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 모두가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 다음 오와 또는 또는이니까 둘 중 하나만 이것 또는 이거니까 둘 중 하나만 참이면 전체가 참이 되는 거. 다음에 not에서 얘는 참은 거짓으로 거짓은 참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연산자들이 됐었어요. 자, 이번에는 비트 연산자라고 해서 연산을 하는데 누구?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한다는 거야. 지난 시간에 우리 앞에 비트 뭐라고 했어요? 0과 1을 나타내는 이 0과 1을 나타내는 덩어리 하나, 가장 작은 덩어리 하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보통 우리 변수 만들면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는 이제 계산을 할 때 비트 단위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한번 일단 연산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이거 우리 좀 전에 봤던 그리고 연산자 이거에서 하나만 표현을 한 거죠. 하나. 누구? 엔드 연산이에요. 이것도 엔드 연산을 하는데 비트 단위로 엔드 연산을 하겠대요. 비트 단위로. 그래서 넘버 1 변수와 넘버 2 변수를 엔드 연산을 하겠대요. 이 말은 비트 단위로 이 두 개를 계산을 해서 값을 얻어내겠다는 거죠. 비트 단위. 바로 예제에서 살펴볼게요. 다음 오와 연산자 또는 연산자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적었네. 얘도 중간에 끊어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오와 연산을 비트 단위로 해준대. 비트 단위로. 다음 이 끝에 이거 같은 경우는 XO와 연산을 진행을 해준대. XO와 연산이라는 걸 비트 단위로 해주는데 XO와 연산이 어떤 거냐 하면 비트가 둘이 같아. 0, 0으로 같으면 그러면 얘들은 거짓이야. 같으면 거짓. 다르면 참. 이렇게 되는 연산자가 XO와 연산자라는 거야.
다음 물결 연산자. 이거는 우리가 연산자에서 느낌표 낫 연산자처럼 이거는 비트 낫이 되는 거야. 그래서 P 연산자의 모든 비트를 반전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는 그런 연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다음 시프트 연산자. 지금 보는 방향이 이쪽 편이죠. 왼쪽 편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뒤에 적혀 있는 숫자만큼 여기에 있는 변수의 값들을 비트 이동시켜 준다는 거야.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만큼. 그래서 넘버에 2 적히면 이 넘버에 있는 비트를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끔 해준다. 다음 이거는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비트열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2를 적었으니까 두 칸, 한 칸, 두 칸 이렇게 모두 이동시키게끔. 자, 이게 비트 연산자라는 거야. 지금 이것만 보면 뭘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는데 예제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제에서 자, 우리가 앞 시간에 int 넘버1에 15를 저장해 주세요 라고 하면 자, 15가 저장이 됐어요. 어떻게 저장이 된대? 자, 양수니까 첫 자리에 0, 0이 들어가고 15는 이진수로 1111이니까 000000001111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거야. 누구 상에? 메모리 상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냥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제 메모리 상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야. 다음 20을 저장해 줘 하면 양수니까 0에 000000 10100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넘버1과 넘버2를 비트 엔더 시켜 주세요 했어.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배치가 될 거야. 그리고 엔드 연산을 하는데 누구끼리 하느냐? 같은 자리끼리 하는 거야. 그러면 1, 0은 둘 다 참이어야 참인데 하나 거짓이니까 거짓 0이 돼. 또 1, 0은 0, 1, 1, 오 참이네 참 1. 나머지는 다 0, 0. 그래서 0, 0, 0, 0, 0, 0, 1, 0, 0이 돼서 값이 넘버 3에 저장이 된 거야. 그래서 넘버 3를 출력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다? 4라는 결과값이 나왔다는 거야. 이게 비트 연산자라는 거야. 비트 단위로 계산을 시켜주는.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걸 넘버 3은 넘버 1 and 넘버 2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얘는 논리 연산자였어요. 논리 연산자 15는 0은 거짓, 0 이외의 숫자는 참이라고 했으니까 넘버 1은 참 1이 됐을 거야. 20도 참 1이 됐을 거야. 1, 1, 1이니까 전체가 누가 됐어? 1이 돼서 넘버 3에 1이 저장이 됐겠죠. 참이라고. 그래서 출력을 하면 그냥 1이 출력이 됐을 거야. 1이. 근데 비트 연산은 그렇게 안 하고 각 비트끼리 이렇게 연산을 진행을 하게끔 해주는 연산자가 될 거라는 거야. 자, and. 그러면 이제 똑같은 원리로 쉽게 볼 수 있어. 자, 이번에는 OR 연산자. OR 둘 중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된대. 그래서 넘버 1에 15, 넘버 2에 20 이렇게 똑같이 저장이 됐어. 넘버 1과 넘버 2를 비트 OR 시켜주세요 했더니 또 나란히 펼쳐놓고 자, 이번에 OR 연산이니까 둘 중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거. 10 참, 10 참, 11 참, 10 참, 101 참, 11111 나머지는 다 0. 그렇게 해서 넘버 3에 저장이 돼서 출력을 했더니 31이라는 결과값을 볼 수 있었다는 거. OR 연산. 다음 XOR 연산. XOR. XOR 같은 경우 자, 넘버 1, 2에 15, 20 저장하고 넘버 1과 넘버 2를 XOR 시켜주세요 라고 했어. 그랬더니 또 나란히 펼쳐놓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이번엔 뭐라고? 같으면 거짓, 다르면 참. 그러니까 1, 0 다르니까 참, 다르니까 참. 1, 1 같네, 거짓. 1, 0, 0, 1 다 참이겠죠. 0, 0은 다 같으니까 거짓. 그래서 1, 1, 0, 1, 1이라는 값이 저장이 돼서 출력했더니 27이라는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 있다. XOR 연산.
자, 그 다음 남은 게 물결. 누구였냐 하면 낫 연산. 비트 낫을 시켜준다는 거야. 그럼 15를 저장을 했더니 저장하고서 넘버원의 물결 진행을 한 거야. 그러면 15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모조리 비트 반전 시켜달래. 그러면 이런 0으로 바뀌고 0은 1로 모조리 바뀌겠죠. 그래서 1111110000 이렇게. 근데 바뀌었더니 얘가 1이네. 누구란 얘기야? 이 숫자는 음수라는 얘기죠. 음수. 그래서 저장을 하고서 출력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16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음수가 나와. 자, 근데 이거 우리 앞에 정수의 숫자 표현에서 내가 음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만약 마이너스 15를 저장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컴퓨터는 어떻게 한다? 처음에 먼저 15를 저장을 한댔어. 지금처럼. 그리고 이걸 이 보수를 취한다 이거죠. 모조리 반전시켜주는. 그래서 모조리 반전을 시켜주고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얼마? 마이너스 16이라는 값이 나왔네. 근데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마이너스 15라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거 실행해보고 나서 넘버 2는 물결 넘버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이걸 출력을 해보면 마이너스 15라는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물결 연산자 낫. 다음 시프트 연산자. 시프트 연산자는 이동을 시켜준대, 비트를.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이 값을 뒤에 있는 수만큼 위치 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8 시프트 2라고 해놓으면 8은 이진수로 1000이 될 거니까 그걸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이동을 시키면 64라는 값이 나오게끔. 32가 나오겠네. 32. 한 칸 올라가면 16, 또 한 칸 올라가면 32. 왜 그렇게 되는지 밑에 예제를 보면, 자, 넘버에 15라는 값을 저장을 시켰어. 했더니 끝에 1111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한 비트 왼쪽으로 이동시켜 달래. 전체를 이쪽으로 하나 올린 거야. 그러면 11110이 돼서 얼마? 10진수로는 30이라는 값이 나와. 다시 1111을 두 칸, 한 칸, 두 칸 위로 올리니까 111100이 돼서 60, 다음에 또 하나 올리면 120 이렇게 간대. 그래서 이 진수에서 뒤에 한 칸씩 왼쪽으로 이동시킨 뒤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러면 값이 2배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역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시프트 연산자. 다음 오른쪽 방향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 좀 전에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절반씩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 CPU에 따라서 연산의 결과가 좀 달라진대요. CPU를 만든 회사마다 이 비트를 이동을 이렇게 시키면 앞부분이 음수인 경우에도 0으로 채워지는 회사도 있고 1로 채워지는 회사도 있대. 이게 CPU를 만드는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생긴대. 그래서 이거는 좀 아직 2단계까지 우리가 뭐 사용을 하고 그러진 않을 건데, 혹시 나중에 시언업을 이제 다 익히고 나서 하드웨어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CPU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생긴다는 것도 이해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밑에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이동함에 따라서 값이 절반씩 줄어드는 상황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비트 연산자라는 거는, 비트 연산자는 당분간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는 데는 이제 더 이상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정말 쓸모없어서 안 나오느냐? 그렇진 않고,
이제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지고 나서 한 이제 고급 개발자가 되면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아주 또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가 보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그런 전자장치 제어를 하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그 비트 연산자를 많이 활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한 분야가 하면 프로토콜이나 어떤 특화된 스펙을 구현을 하게 되면 그때 또 비트 연산자라는 걸 아주 많이 만나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 프로토콜이 누구냐 하면 TCP/IP라는 이런 프로토콜이 컴퓨터 박사님들이 다 이 약속을 정해놨어요. 그 약속에 맞춰서 이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받은 데이터를 읽어낼 때 또 비트 연산자라는 걸 이용해서 많은 표현을 해내게 돼요. 그래서 일단 비트 연산자라는 건 나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우리 초급 공부할 때는 이제 더 이상 많이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이해를 해놨다가 이제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볼 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면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4장을 마칠게요.